네, 안녕하십니까. 삼등이 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법인 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켜봤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코를 타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참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법인 대리. 그런데 이제 정확한 정보가 좀 없으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 뭐 사람이 다 똑같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뭐 대부분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이 조금은 틀린 정보일 수도 있고 많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가 조금 늦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주변에 뭐 관계자분들한테 좀 전원을 좀 들은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따끈따끈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좀 켰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법인 대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뭐 법인 대리라고 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늘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1군 법인, 그 다음에 2군 법인,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카카오 때문에 콜마너를 메인으로 쓰는 회사들도 생겼죠.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좀 말씀 좀,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1군 법인과 2군 법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놔서 분리를 좀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1군 법인이라고 칭한 회사들이 13개 회사고요. 2군 법인이라고 칭한 회사들이 20개 회사인데 이 회사들끼리 자기네들 그룹 내에 있는 콜들을 공유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기사님들에게 공유를 하겠다. 그럼 왜 이걸 나눠놨냐? 뭐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이해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 대리 1군 법인 대리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 이걸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1군 법인에는 이렇게 13개 회사가 연합을 맺어서 그 콜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님들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너무나 유명한 고고,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굿서비스, 더베스트, 더원드라이브, 저하고 좀 관련이 많은 동원대리, 엘리트, 제일콜 서비스, 그 다음에 친절, 그 다음에 하나로하고 하나서비스는 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S1콜, KNS, 모바일, YW 모바일, 이게 이제 예전 유진이죠. 옆에 있는 이게 뭐냐면 이니셜인데요. 이 이니셜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지에서 프로그램을 켜서 콜을 보실 때 이러한 이니셜들이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굿서비스는 이니셜이 없죠. 그 다음에 그거는 영어로 GO자가 표시가 되고요. 더 베스트는 그 영어로 T, 뭐 더원드라이브는 UM, 동호는 DE 또는 뭐 한글로 동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엘리트는 L, 그 다음에 제일콜은 이런 화살표 표시, 친절은 뭐 숫자로 12, 하나로는 손가락이죠. 손가락. 그 다음에 하나 서비스는 H. 뭐 이렇게 그 로지 그 콜을 보실 때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니셜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군 법인 연합사는 이렇게 13개 회사가 콜을 기사님들과 공유한다. 각 회사마다 소속되어 있는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소속 기사들. 공유 기사 말고요. 소속 기사들의 장점은 뭐냐면 이따 또 설명을 잠깐 드릴 기회가 있지만 자사콜.
자기 회사의 콜을 먼저 본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대충 한 30초 정도 먼저 봅니다. 요거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어떤 회사는 뭐 15초 이렇게 설정도 하긴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30초 먼저 보죠. 그런 다음에 자사콜에서 안 빠지는 콜을 이런 일군 법인 연합사에게 콜을 풉니다. 푼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고고에 소속되어 있는 기사, 각 다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기사님들이 공유가 돼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고고콜을 예를 들어서 30초 먼저 봤는데 안 빠졌어요. 그러면 그 콜을 연합사의 연합 프로그램 연합콜에다가 띄우는데 자, 30초 동안 안 빠진 콜이 정말로 좋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꿀콜일까요? 아마도 그건 꿀콜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합 공유를 해도 그렇게 큰 메리트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자사기사들이 좋은 콜들은 미리미리 다 캐치를 하니까요. 그런데 자사기사들이 많지 않은 회사들도 이 중에 분명히 있거든요. 뭐 어떤 회사들이 많고 어떤 회사들이 적다. 이런 거는 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많이 알고 있는 고고 굿서비스, 그 다음에 제일 친절,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요런 정도의 회사들이 예전부터 이름이 좀 있었고 엘리트 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사실 뭐 기사들이 많지 않은데 자사콜이 안 빠진다. 그러면 연합콜에서 좋은 콜을 캐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연합콜 공유까지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군법인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군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군법인은 이렇게 이제 20개 회사가 나름대로는 연합을 맺어서 콜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VIPS,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KD,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577이죠. 코리아 드라이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데리고, 뭐 요렇게 D법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데리고라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좀 뭐 그래도 규모가 좀 있고 연력도 좀 오래됐고요. 그렇게 좀 유명한 회사들이죠. 에이스 원컬, 뭐 하이드라이버, 이런 요 하이드라이버 여기도 조금은 뭐 이름이 좀 있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2군도 20개 회사가 1군이랑 똑같이 서로 콜을 공유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콜 공유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군에는 이렇게 각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카카오 때문에 콜만원을 메인으로 쓰는 천사법인 아시죠? 그 다음에 스타법인, 그 다음에 최근에 청방법인,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다 그 콜만원을 메인으로 쓰는 법인 회사들입니다. 콜만원 메인이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사가 로지, 콜만원, 그 다음에 아이콘 이렇게 있는데 각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올린다. 이걸 메인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1군, 2군 법인 이 회사들은 다 메인이 뭐냐면 로지입니다. 로지. 그 다음에 콜만어가 메인인 회사들은 천사법인, 그 다음에 스타법인, 그 다음에 청방. 이렇게 3개사가 역시 콜만어를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이 회사들도 역시 자사기사들한테 먼저 보이죠. 그랬다가 안 빠지는 콜이 천사, 스타, 청방 이 3개사가 공유를 콜만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광역회사에서 법인 체크한 기사들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사들한테 보이고 그런 시스템이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콜이 기사님들한테 보이는 순서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자사기사한테 맨 처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자사기사가 속해 있는 회사의 연합 리스트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서는 기사님들을 신상 입력을 할 때 법인 대리를 법인코를 보겠냐라는 이렇게 네모박스에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보통 체크법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법인 체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체크가 안 된 기사들은 일반 기사. 이렇게 해서 네 순서로 콜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콜마너 메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카카오는 카카오 프리미엄이 있죠. 카카오 프리미엄. 이게 이제 법인 기사입니다. 카카오 프리미엄은 이제 뭐 카카오가 회사들을 이제 기사들을 모집할 때 그때 이제 항상 모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모집하는 광고가 나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뭐 법인의 자격 기준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가 없어야 된다. 사고의 기준은 어떠냐? 보험심사 기준은 3년간 데이터를 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동차 보험 이력까지 같이 봅니다. 이 대리기사 이력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3년간 2회 이상 사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1년에 죄송합니다. 1년에 1회 이상 사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년간 데이터를 보는데요.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괜찮다. 근데 1년에 2번을 내가 보험 접수를 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나 첫 번째 중에 싼 저렴한 보험을 본인이 본인 돈으로 환입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환입을 해야 보험 가입이 됩니다. 조금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대리 회사의 보험 심사 기준이 그렇습니다. 1년에 1회는 괜찮다. 그런데 1년에 1회 이상 내가 보험 접수를 했으면 갱신 때는 무조건 내가 정상적으로 보험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2번 사고 접수를 한 것 중에 저렴한 거를 내 돈 내고 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력을 지운 다음에 가입을 해준다. 이러한 개념이죠. 워낙에 손해율이 높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리 운전과의 차이는 뭐 가장 큰 거는 역시 보험과 콜료죠. 대리기사님들이 콜을 받는 대리기사 운임료입니다. 운임료. 일반 광역 대리보다 일단 법인 대리가 뭐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좀 더 비싸고요.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000원 정도 비쌉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콜마너 메인에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핸들포유라는 회사는 어느 연합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에서 가장 보험료가 좋기로 소문이 난 회사죠. 최근에는 조금 명성이 떨어지긴 했으나 시장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회사들도 어려우니까 예전의 명성만큼 그렇게 프리미엄 금액을 주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낮습니다. 그 다음에 고고, 그 다음에 천사, 이 세 회사들이 예전부터 콜값이 좋기로 유명한 회사들이죠. 고고,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핸들포유. 그런데 이 핸들포유는 어떠한 연합에도 속해 있지 않고요. 자기네들이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핸들포유를 치시면 다운을 누구나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동은 안 되죠. 회사에 등록이 돼야 작동이 될 테니까요.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자체 프로그램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빠지는 콜들을 로즈에다가 올려서 처리를 하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핸들포유는. 그래서 이제 그 핸들포유 회사도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
핸들포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콜은 법인콜을 이제 수락했을 때 손님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과 다툼은 영구락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영원히 연합해서 그냥 이 락을 걸어버립니다. 락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법인 쪽에서는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공유를 하니까요. 이런 그 좋은 글씨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왜 전과자가 되면 이제 공유를 하듯이 사법기관에서 이 회사들이 법인 회사들끼리 이 기사님들의 정보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법인 다른 법인 회사에는 입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다 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다투면 안 되시고요. 대기 경유는 기본이고요. 시트 및 도어 서비스도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메이저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1구는 다 원하고 있고요. 2구는 뭐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는데 1구는 다 원합니다. 시트는 뭐냐면 조수석 쪽의 시트를 앞좌석까지 최대한 당기고 그 다음에 등받이도 당기고 등받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뒷좌석에 메인 자리에 VIP가 앉으셨을 때 이 동선을 최대한 좀 넓게 확보를 해드리겠다라는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도어 서비스는 문을 열어서 손님이 VIP가 타시면 이제 문을 닫아드리고 하는 열고 닫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요거까지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을 타시는 경우에는 제가 이 수행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숫자가 따를 수입니다. VIP를 따르는 거죠. VIP를 따르면서 VIP가 편안하시게 이제 운전도 해드리는 것도 기본이지만 VIP가 편안하게 운전 이외에 승차 또는 하차 시에 뭐 또 짐이 있으면 짐도 좀 들어드리고 그 짐을 원하시는 곳까지 옮길 때는 또 옮겨도 드려야 되고 하는 요런 따르면서 행동을 하는 이러한 개념을 좀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장은 정장이 기본이고요. 구두, 겨울에는 코트, 모지 코트 있죠? 양복, 정장, 코트 그것만 입으셔야 되고요. 패딩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를 부여하고 몰래 사진 촬영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사실 사무실에서 뭐 암행어사를 내보내가지고 자기 자사기사가 복장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 법인기사들은 자사건 타사건 자사기사가 자사기사의 위장 복장 상황을 사진 찍어서 자기네 회사에다 신고하는 기사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타사기사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해당 회사에다가 신고를 하면 해당 회사에서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위반 사항이 맞다. 그러면 그 기사에게 10만 원의 어떤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건 직접 목격한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해당 기사에게는 해당 회사에서 어떤 적절한 징계 조치를 내리겠죠. 그런데 제가 이 법인 기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는데요. 최근에 건당 기사들을 이 법인 회사들이 많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 건당 기사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서 조금 복장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장에서 봤을 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분들도 다 뭐 먹고 살려고 나오신 거고 하기 때문에 큰 결격 사유만 없다면 저희들도 그냥 먹고 살려고 나왔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편이 많죠. 어찌되었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넥타이, 구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넥타이하고 구두 뭐 콤비가 되네 안 되네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요. 원래는 안 됩니다. 상하 한 벌로만 입어야 되는데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넥타이하고 구두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느덧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요 개념을 좀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좀 하셔서 그 법인회사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 업무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뭐 1군이 금액이 2군보다는 뭐 조금 더 좋은 면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 다 1군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이제 1군에서 이제 2군으로 가는 거는 뭐냐면 2군은 이제 나이 제한이 좀 1군보다는 조금 루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1군에서 안 받아주니까 할 수 없이 2군으로 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1군에서는 이제 뭐 고고라든지 뭐 굿서비스라든지 뭐 또 이제 뭐 하나로라든지 뭐 그다음에 친절 뭐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기사님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는 뭐 이런 회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현장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